11월 7일 금요일 브리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08시에 조찬 간담회를 가주셨고 10시부터는 예결위 전체 회의에 지금 참석 중에 계십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총 4건입니다. 먼저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본격 시행입니다. 올해 5월에 공포된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1월 10일부로 시행이 됩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무기체계 획득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능을 기관별 역할에 맞게 재조정해 왔습니다. 그 결과 개정된 법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무기체계 소외 결정 과정을 기존의 3단계, 즉 각 군에서 능력을 요청해 오면 합참에서 소유를 제기하고 국방부가 소유를 결정하던 것을 2단계, 즉 각 군이 소유 제기하면 합참이 소유를 결정하는 것으로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방정책과 방위력 개선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방사청에서 작성하던 방위력 개선 분야 중기계획을 국방부가 앞으로는 직접 작성을 하게 됩니다. 또한 무기체계 시험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 주체를 방위사업청에서 직접 군사력을 운용하고 그리고 관장하는 합참과 국방부로 이관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이번에 개정된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시행을 통해서 방위사업 비리를 예방함은 물론 신뢰성 있는 무기체계 획득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2014년 호국훈련 실시입니다. 2014년은 호국훈련이 오늘 11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약 2주 동안 실시가 됩니다. 호국훈련은 매년 후반기에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합동훈련으로 올해는 정군이 최고도의 군사 대비 태세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국지도발과 전면전 상황에 대비한 지혜공 합동훈련 위주로 실시가 됩니다. 이번 훈련 기간에는 전방군단은 작계 시행훈련, 그리고 기계화 보병사단 쌍방훈련, 서북도서 방어훈련 등이 실시가 되고 총 33만여 명의 병력과 또한 일부 훈련은 한미 합동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제12회 국방정보보 컨퍼런스입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11월 7일 국방 컨벤션에서 민관군 보안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12회 국방정보보호 암호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이번 컨퍼런스는 보안혁신 그리고 안전한 사이버 국방 환경 창조라는 주제로 주제 발표와 각종 정보보호 및 암호 제품 전시, 그리고 방산보안 정책 간담회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5차 유엔 참전용사 재방한 행사입니다. 국가보훈처는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5박 6일 동안 미국, 그리고 연영방, 터키 등 18개국 6.25 전쟁 참전용사와 가족 60여 명을 초청하는 재방한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1975년부터 시작된 유엔 참전용사 재방한 행사를 통해서 현재까지 3만여 명의 유엔 참전용사와 가족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SBS 김태훈입니다. 방사청 대변인. 오늘 보니까 이제 패트리어 3 도입한다 해가지고 어제 나왔던 DSCA 여기에서 하여튼 미국 정부가 일단 136기 팩3 관련 장비 부품 훈련 지원 판매 승인했다 나왔는데 이거 맞는 거죠? 네, DSCA 홈페이지에 릴리즈된 내용 맞습니다. 우리가 요청을 했고 미국 정부에서 수락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은 이제 미국 의회 승인되면 이제 계약이 체결되는 건가요?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현재 의회 승인이 나게 되면 현재 LOR을 요청해 놓은 상태고 그 LOA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LOA가 오게 되면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약 체결하고 탄 구매 부분만입니다. 성능 개량 부분은 상업 구매로 별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136기 미사일이 136기면 포대는 몇 개 정도 들어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세부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쯤 우리한테 들어오는 겁니까? 현재 지금 구매 시험 평가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력과 시기 등은 현 시점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바랍니다. 저기 공중급유기에서 창정비 부분이 만약에 어떤 업체가 창정비를 거부한다면은 우리 방사청은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요? 현재 공중급유기는 구매 시험 평가와 협상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사안입니다. 협상 관계된 사항으로 현재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창정비의 이 사업평가, 업체들 가격 평가하고 업체들의 여러 가지 부분을 평가할 때 있어서 창정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부분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창정비를 못하겠다, 한국에서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 업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도 지금 협상에 중요한 가격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답변을 현 시점에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면서 여기서 추후에 최종적으로 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기존결정 평가가 끝나고 세부적인 사안들을 확인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단계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는 가격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현재는 가격 협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이후에는 절차에 따라서 기존 결정 평가와 기존 결정 평가에 대한 검증을 거쳐서 차분히 방취를 통해서 보고가 되고 최종 계약 체결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뉴시스 김은기입니다. 네. 예산 문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사 나온 거 보니까 평택 미군 기지 이전하는데 미군들한테 임시 숙소 부분에 대해서 미군의 그 자체 규정에 따라서 지급은 한다고 하는데 1인당 한 30만 원 정도 하루에 그 정도씩 지급되는 게 맞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실 쪽에서 자료 나온 게 보니까 네. 그 정도 금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133억. 그리고 이제 16년 되면 1000억대가 넘어가고요. 내용 하나도 모르세요? 네, 내가 그 내용을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 실제로 이렇게 됐다면은 1인당 30만 원씩 하루에 이렇게 지급하는 건 거의 호텔급 수준, 서울 시내 호텔급인데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질문을 하고 싶었고, 또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다시 재협상해서 좀 손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을 모르신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또 일간에 나온 얘기인데 특전사요원 최근에 2명이 훈련 중에 사망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심박동수를 재는 기계를 국방부에 구매를 요청을 했는데 그걸 국방부가 거부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게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전사에서 요청 온 게 없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저 채널A 손효주입니다. 지난달 말에 한기총에서 애기봉 등탑 철거된 거 관련해서 재건립을 하겠다고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한기총에서 아마 정식적으로 국방부 쪽에 얘기가 들어왔을 것 같은데 언제 어떤 얘기가 어떤 협의를 하자는 얘기가 들어왔고, 그리고 현재 정확히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한기총에서 재건립을 한다면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를 철탑 형식으로 다시 설립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어떤 식의 얘기가 들어왔는지 궁금합니다. 그 등탑 문제는 김포시가 조성하려고 하는 평화공원 조성 계획과 연계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국방부 쪽에 얘기가 들어온 게 전혀 없나요?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포시 평화조성 계획과 연계해서 함께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한기총에서는 올해 말에 아예 설립을 하겠다는 식으로 뭐 가건물 형식으로라도 설립을 하겠다는 식으로 나와서 그 공원 조성 계획이랑은 좀 약간 그건 좀 먼 얘기 같고요. 당장 국방부로 어떤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전혀 얘기가 없나요? 제가 알고 있는 수준은 딱 그 수준까지입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저기 세계닷컴 박수청 기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그 방위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개정안 본격 시행 아까 말씀하셨는데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뭐 방산비리나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제도가 아니라 제도를 이렇게 바꾸는 것만으로는 방산비리 근절이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즉 그걸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나 사람의 문제나 군피아 문제 같은 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방산비리가 근절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건 건 뭐 미봉책이 아니냐라는 이런 말도 사실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제도를 방사법 개정안 시행함으로써 방산비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근절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관계과장 전력발전원 TF 조할래 준장진입니다. 그 비리 관련 부분들은 업무가 여태까지 시험평가 업무를 무기를 만드는 방위사업청에서 시험평가를 주최를 했었는데 그래서 소요 제기를 한 시험평가 기관인 합참에서 시험평가를 계획하고 판정함으로 해서 제대로 돼 있는가 이것을 이제 보고 또 사업 전 단계마다 시험평가라는 부분들이 단지 무기를 만든 이후에 판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 과정을 거치면서 기준들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가 이런 들을 보면서 시험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비리 부분들이 감소될 수 있지 않나 이게 제도적으로 그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아까 요 부분이 뭐 미봉책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지금 TF 요 부분은 5월달에 개정된 방위사업법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전체적인 인원이나 이런 종합적인 대책은 별도로 TF를 편성해서 지금 방안을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합적인 대책이 대충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올해 안에는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거는 이제 제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까지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 담당이 아니어서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뉴시스 김은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어제 그 조복은 본부장이 한성주 씨 공군 소장, 예비역 소장 고소했는데요. 네. 고소 취지를 보면은 명예훼손하고 모욕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한 전 소장이 주장하시는 게 뭐 청와대 부근에 84개인가요? 땅굴이 뭐 네. 진입 통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하시는데 고소장을 다 읽어보면 한 가지 좀 빠진 게 있는데 지금 뭐 80년대부터 20억 들여가지고 군이 다 조사를 했는데 땅굴 발견을 된 게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 땅굴 파는 기계도 뭐 구입해서 살 수도 없고 버럭이 나오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왜 허위사실 유포로는 고소를 안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문제는 정보본부장이 개인명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제한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땅굴 문제는 우리 국민들에게 상당히 불안감을 주고 또 우리 군이 마치 땅굴을 탐지 안 하는 또 하고서도 은폐하고 있는 이런 관점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허위사실 유포로 걸어야 되는 게 맞고 조복은 본부장은 개인적으로 뭐 모욕죄로 걸었으니까 사실 그런데 이거는 그 땅굴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부분들인데 청와대까지 거론하면서 이거는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그 모욕죄 이전에 허위사실 유포로 걸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판단인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은 이거는 뭐 국방부에서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제한이 됩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국방부는 계획이 있습니까? 국방부에서는 땅굴과 관련해서 지금 현장에 대해서 주장하는 현장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검증을 하자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적으로 검증을 한 현장에서 직접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또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을 검증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검토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닌 걸로 나오면은 뭐 허위사실 유포로 거실 겁니까 국방부에서? 그것은 시행한 이후에 뭐 판단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주말 잘 보내십시오.